인테리어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 결정 잘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소파예요. 패브릭이 좋다고도 하고 가죽이 정답이라고도 하고 매장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결정이 더 어려워져요. 저희도 인테리어 들어가면서 이 고민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은요, 무조건 이게 좋아요,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가구 만드는 분들께 직접 들은 얘기와 저희가 현장에서 본 부분들을 합쳐서 솔직하게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디자인인데 왜 2배까지 차이가 날까요? 패브릭과 가죽 비슷한 디자인을 봐도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나기도 해요. 이게 마케팅 거품이 아니에요. 제작 과정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패브릭은요 1m 40cm 폭으로 롤에 감겨서 공장에 들어와요. 장판처럼 풀어서 자르는 구조죠. 심지어 원단을 2-3겹 겹쳐놓고 한 번에 같은 패턴을 여러 개를 자를 수도 있어요.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가죽은요 살아있던 동물의 가죽이라서 한 장 한 장 모양이 달라요. 다리 부분, 배 부분 이런 데는 흠집이 있거나 형태가 좋지 않아서 소파에 잘 안 써요. 근데 가구 회사가 이태리에서 가죽을 수입할 때는 그 못 쓰는 부분까지 다 돈 주고 사와요. 소파 하나 만드는데 보통 소 4-5마리 분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죽 소파가 비싼 건요, 원재료비도 더 들지만 사실은 수율이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기에 재단 자체가 까다로워서 숙련 기술자 인건비도 차이가 나죠. 가죽이 비싼 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먼저 알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기능성 패브릭의 진실이에요. 요즘 패브릭 소파 거의 다 기능성으로 나오죠. 물 안 스며들고 이물질 잘 닦이고 관리 편하다고 광고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 1-2년은 광고처럼 잘 지워져요. 시간이 더 지나면 달라져요. 이유가 있어요. 기능성 자체가 원단 본질이 아니라 원단 위에 코팅한 후가공이거든요. 옷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방수 코팅된 등산복 몇 년 입고 빨면 방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소파도 마찬가지예요. 패브릭 전문 브랜드들도요, 잘 보시면 정기 케어 서비스를 같이 팔아요. 원단 자체로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걸 브랜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발수와 방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산도 사실은 방수가 아니라 발수예요. 물방울이 잠깐 튕겨 나가는 거지 완전히 막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 음료수 흘렸을 때 바로 닦으면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결국 스며들어요. 그래서 패브릭 소파의 진짜 장점은 관리의 편함이 아니라 색감, 질감, 부드러운 착석감,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만족하실 수 있다면 패브릭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패브릭이 가죽보다 더 오래간다, 관리가 훨씬 편하다, 이 말만 듣고 사시면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애완동물도 요즘 진짜 많이 키우잖아요. 사실 패브릭도 가죽도 비슷해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거의 다 패브릭을 알아보세요. 가죽은 발톱에 찢어진다, 이 말 때문이죠. 근데 가구 만드는 분들 말씀이 고양이가 가죽을 긁을 정도면 패브릭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망가진대요. 가죽이든 패브릭이든 긁히는 데서 자유로운 소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가죽은 액체가 잘 안 스며들어요. 패브릭은 발수가 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스며들고요.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에 묻으면 냄새가 잘 안 빠져요. 반려동물 때문에 고민이시면요, 가죽 플러스 반려동물 좋아하는 자리에 별도의 매트, 이 조합이 관리 측면에서 더 깔끔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건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패브릭에 커버 씌워서 분리 세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점은요, 반려동물은 무조건 패브릭,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가죽 소파 사실 때 매장에서 꼭 물어보실 2가지 알려드릴게요. 이태리 가죽 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가죽 소파 알아보시면요, 열의 9은 이태리 가죽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이태리 가죽이어도 어느 회사에서 가공한 가죽인지 어떤 등급인지에 따라 품질이 달라요. 이 부분은 매장에서 어느 회사 가죽인가요?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명확히 답하는 매장이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고요. 얼버무리면 한 번 더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2번째, 소파에서 어디까지 천연 가죽인지를 보세요. 200-300만 원대 소파에서도요, 앉았을 때 보이는 부분만 천연 가죽이고 측면, 후면, 아랫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생겨요. 천연 가죽은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되는데 인조 가죽은 햇빛이나 사용량에 따라 아예 벗겨지거나 변색이 돼요. 분명히 같은 컬러로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의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장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기 측면도 천연 가죽인가요? 뒤에 쪽도 천연 가죽인가요? 매장에서 당당하게 모두 다 천연 가죽이에요 라고 답하는 제품을 고르시면 시간 지나도 처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되게 좋아요. 5번째는 결국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골라야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누구에게 어떤 소파가 맞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패브릭이 더 잘 맞으시는 분은 색감과 질감, 부드러운 착석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 거실 분위기를 자주 바꾸고 싶으신 분, 교체 주기를 짧게 보시고 전기 케어까지도 받으실 의향이 있는 분, 신축성 있는 원단에 거위털 충전재 조합, 가죽으로는 못 내는 푹신한 착석감이 나오거든요. 이런 감성을 원하시면 패브릭이 정답이에요. 가죽이 더 잘 맞으시는 분은 한 번 사서 10년 이상 쓰실 계획인 분,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신 분, 관리에 시간을 많이 쓰기 어려운 분, 시간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에이징을 좋아하시는 분, 가죽은 처음보다 3, 4년 지났을 때 오히려 더 멋있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변화의 감성을 좋아하시면 가죽이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요즘 광고나 SNS에서 이태리 패브릭, 벨기에 원단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보이죠. 근데 가구 만드시는 분께 직접 들었는데요. 수입 신고서를 보면 실제 제조국이 중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원단 디자인은 유럽에서 가져왔어도 실제 생산은 중국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국 공장에도 좋은 원단 많아요. 다만 유럽 원단 표현 하나만 보고 가격이 2배인 제품을 고르는 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흥미로운 건요, 유럽에서 진짜 고급 원단으로 치는 건 기능성이 아니에요. 천연 소재의 함량이에요. 코튼, 린넨, 울 이런 천연 소재 비율이 높을수록 유럽에서는 좋은 원단으로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거 잘 안 묻어요, 기능성 좋아요, 이게 좋은 원단의 기준이 돼 있죠. 두 기준이 사실상 반대인 거예요. 진짜 좋은 패브릭을 원하시면 이 원단의 천연 소재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 질문 한 번이면 매장의 진정성을 가늠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시공 끝낸 현장에 가서 보면요, 거실 톤이랑 마감재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 소파를 고르신 분들이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소파에 전체 인테리어를 맞추는 디자인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소파는 거실의 주인공이 아니라 거실 전체 분위기의 한 구성 요소죠. 벽 색상, 바닥 톤, 조명 색감 이런 게 먼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패브릭이나 가죽 톤을 고르시면 10년 봐도 질리지 않는 거실이 나와요. 이게 결국 패브릭이냐 가죽이냐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 5가지 정리해드렸는데요. 결국 패브릭과 가죽 어느 쪽이 더 좋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본인 라이프 스타일과 관리에 들일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오래 쓸 계획인지 이 3가지만 먼저 정리하시고 매장에 가시면 돼요. 저는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들을 제작 중인데요. 혹시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이나 시공 문의 있으시면 채널 페이지 한번 방문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지 않으시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시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